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본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어땠는지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또 뭐가 있는지 어제 회담 자리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회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제가 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인사를 할 때는 대통령과 이 대표가 환하게 인사를 하고 네네. 이재명 대표가 15분간 모두 발언할 때는 대통령 표정이 좀 굳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에 비공개 회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 비공개 회담 자체의 어떤 진행이라고 할까요? 예.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제기했던 의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려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뭐 예를 들면 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대통령께서 이제 답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아니라 예. 하나 문제를 제기하면 대통령이 이제 답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형식이어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얘기가 진행되는 그런. 그 일종의 질의응답처럼요. 질의응답은 원래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고 서로 형태로, 이제 대표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대화기 때문에 회담이고요. 근데 이제 하나 문제 제기하면 이제 대통령이 그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시간이 대통령께서 한 85% 썼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한 15% 썼다. 그런 형태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네네. 이재명 대표하고 대통령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합의를 좀 도출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기자회견하듯이 질문과 응답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단 말이죠. 질문과 응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의제를 서로 던지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받아서 이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얘기가 됐고 또 몇 가지 다루지 못하고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회동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15분 동안 이제 막 하고 준비한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대통령 표정이 가끔 뭐 계속 그런 건 아니었지만 좀 굳어 있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비공개 회동 때는 어땠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셨죠. 어떤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바로바로 그냥 상황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좀 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오히려 뭐 표정이나 분위기는 저 공개 때보다도 좀 더 부드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부드럽다기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분위기였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그 15분간 저 원고 읽으셨잖아요. 대통령실 어제 이제 이동 홍보수석 저 인터뷰 보니까 그 정도는 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도 아이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저 대답을 했던데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아니 아마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게 원고를 준비해서 읽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원고 준비해서 읽는 것까지는 못했을 거고 모두 발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먼저 천준호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의제 조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겠지만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할 거라고는 그 정도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고. 의제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풀어가면서 얘기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사하고 카메라가 나가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잠깐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읽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저희들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모두 발언에서 이번에 영수회담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영수회담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영수회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 내용을 담아서 뭐 총선 민의를 충분히 담아서 어제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일종의 이게 경기라고 하면 이제 게임 플랜을 짜는 것처럼 뭐 어제 회담을 임할 때 이재명 대표와 그 배석하는 의원들이 다 계획을 세우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 대표는 가진 전력의 모든 거를 앞에 15분 모두 발언에 집중 투입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일단은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에 있는 현안이라고 할까요? 우리 민당에서 주장했던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총선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쭉 그 누적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대통령께 충분히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게 민생 회복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이제 집권한 이후에
이 국정기조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국정이 실종됐고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비공개 회의담에 들어갔을 때 혹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모두 발언해서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입을 통해서 이 자리는 영수회담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에 있는 국가 현안 국가 위기에 대한 것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 발언해서 얘기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했던 거죠. 혹시요 이런 생각도 좀 있으셨어요? 네네. 세 차례 실무회담했을 때 사실은 의제도 두 번 했죠. 두 번. 네. 두 번 의제도 정하지 못하고 좀 민주당 입장에서 좀 볼멘 소리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어차피 그 실무회담 과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로 봤을 때 내일 회담을 통해 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내고 오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도 있었습니까? 모두 발언의 의미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실제 회담에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 예측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역대 영수회담에서 보면 이번 영수회담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상당히 낮은 상태였고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상태였고 국민이 회초리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이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답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기대. 왜 그러면 역대 영수회담을 보면 다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담 진행하고 우리가 끝났을 때 그런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대표께 제가 소회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이번 그냥 회담에 첫 만남의 의미를 둬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재명 대표가 답답하고 아쉬웠다는 말 외에 다른 언급은 없었습니까? 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와서 어제 총평을 제가 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현안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진단이 다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국민을 위해서 뭘 할 건가 답을 찾아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대통령실에서 그 답을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만약에 실무진이었다고 하면 저희는 뭘 할 건가 의제뿐만 아니라 오늘 국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내놓아야 된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없어서 왜 이렇지 하는 아쉬움이 컸죠. 그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 네네. 어제 회담은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개인 입장에서만 보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기대한 거 있잖아요. 기대를 제가 이제 어제 영수회담에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가 그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족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주장했던 민생회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라는 말로 저희가 총평을 내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런 게 있잖아요. 어차피 이제 입법 권력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고 행정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협치라고 하면 서로 이제 원하는 것들 하나씩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정책적인 거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 있으세요? 의료개혁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또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민주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필수 지역의료에 대한 인원은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의대 정원에 증원은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그 자리에서 합의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답을 찾아내자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를 준다고 하면 뭐 하나는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그래도 기대 제일 많이 하셨던 게 뭐예요? 아니 그런 기대보다는 사실 이제 진정성 있게 이번 국정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 앞서 이번에 정치 복원이라는 용어를 쓰셨지 않습니까? 정치 복원이라는 용어는 어떤 거냐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라고 하는 여야 간에 있어서의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야당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희 민주당에 봤을 때는 여당을 거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정치 복원이 안 됐고 그러다 보면 여야가 실질적으로 일하기가 어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야 여당은 움직이고 야당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협상 파트너가 이 여야가 잘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복원을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정말 정당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예. 거기에서 국회라는 공간은 늘 정책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것까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책 입법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정치 복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혹시요 네네. 어제 이제 회담 끝나고 나오고 이제 평가를 할 때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 애초에 목적이 뭐 협치해서 결과물 도출하는 것보다 총선 이후에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니냐? 좀 박하게 얘기하면 사진 찍는 게 대통령의 진짜 목적이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뭐 회담 전에는 아마 왜 그런 그러냐면 우려를 했을 영수회담에 텐데. 대한 것이 이제 국면 전환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빈술에 예. 사진 찍기용은 도저히 안 된다. 이건 예. 절대 안 된다. 예. 국민이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뭘 준비했냐면 의제를 준비한 거예요. 답을 찾기 예. 위해서. 그래서 의제 준비하고 대통령실에서 이걸 전달했고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실이 준비해서 어느 정도 답을 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만남의 자리만이 아니라 영수회담은 답을 내는 자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 실천하는 자리고 실행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역시 네. 그렇더라. 그런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의 목적은 사진 찍는 거였다라고. 그 제가 그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바라보고 또 국민들이 평가는 국민이 할 평가할 거다. 문제지 제가 여기서 거기서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 어떻게 지금 어제 대통령은 저 여야정 저 민생협의체도 만들자는 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들 하고 있던데 또 다른 제2차 제3차 영수회담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 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소통의 필요성은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네. 소통은 이어가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디 그 자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좀 만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아마 추후에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됐던 겁니다. 요구가 있으면 다시 응하실 거죠. 그건 이제 근데 이 요구라는 것보다 이번에 영수회담을 한번 우리가 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왜 그동안에 계속 주장했던 의제라든가 국정전환 기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영수회담에서는 이렇게 다시 또 손만 잡고 악수하고 끝날 건가? 그래서는 국민들이 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뭔가 그때는 의제도 정하고 좀 우리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대통령실에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번에 보니까 준비가 이 영수회담이 왜 열렸고 어떤 의미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것이 좀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일각에서는요 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의제들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 아니겠느냐는 그렇죠. 얘기를 예. 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제 모두 발언에서는 최상병 특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비공개 회담 때는 이태원 특별법 관련된 얘기만 나오고 최상병 특검법이랑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앞에 이제 되거든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지금 국민들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예. 민생 회복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얘기를 하고 대통령 이재명 대표께서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정기조 전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먼저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얘기,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 또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얘기를 예.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2시간이 훨씬 넘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얘기한 건 최상병 이태원 특별법을 얘기하면서 예.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또 더 넘어갔어야 되는데 얘기가 이미 2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거기까지 얘기하면서. 그래서 시간 부족으로 언급 못 하셨다는 예.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민생 관련돼서 1인당 25만 원 지급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이슈잖아요. 네, 이슈였죠. 어제 이제 대통령은 저 물가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나한테도 국가 재정과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본인한테도 다른 쪽에서 그 제안이 왔었는데 내가 단칼에 거절했다. 아마 이렇게 맞습니다. 발언을 했다고 예. 알려졌는데 그러면 사전에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지원 대상하고 금액을 조금 줄이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있었잖아요. 어제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예. 지금 김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예. 우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금 경기 불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고 그 경기 불황, 경기 침체라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이 어렵기 때문에 예. 긴급 처방으로서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예. 대통령께서는 선거 전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한 지원금 예. 뭐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지만 자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가 바로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요거 예를 들어서 어려운 취약계층의 선별 지원이라든지 금액을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될 가능성도 전혀 그건 없어진 전혀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어제 회담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전이 없다고 이렇게 이 시점에서는 진전이 없는 거죠. 그럼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정부에서 예산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네. 계속 요구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그 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진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의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불안과 경기 침체에 대한 진단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경제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윤석열 정권은 인플레이션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알겠습니다. 이제 평행선을 걷는 거죠.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네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조사위원회에 영장 청구권 같은 거 주는 그 독소 조항 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거부한 거 아니다. 이게 대통령실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 측에서 무슨 소리냐. 이건 거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몇 가지 독소 조항 저 없애서 다시 발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로 그냥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 이제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에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유가족이잖아요. 예. 159명이 사망한 사건이고 유가족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진상 규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여기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이었고 또 하나 저는 조금 진정성 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그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좀 만나서 손도 좀 잡아주고 안아주고 뭐 필요하냐 얘기도 좀 듣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국가의 정책 위반자, 정책에 책임지는 사람들은 가장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손잡아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인데 이성적 접근도 있었지만 감정적, 감성적 접근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 좀 만나서 손도 좀 잡아주세요 좀. 그러면서 이게 접근이 돼야지 갑자기 뭐 배상, 보상 이런 얘기보다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좀 손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접근이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무슨 독소조항 하나 가지고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접근이 되겠습니까? 왜 이태원 특별법이 필요한지를 좀 진심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